엄빠, 정부가 65세 이상 운전자 99%가 합격하던 그 시험을 이제는 대부분이 탈락할 수도 있게 만들었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력이나 혈압 같은 새로운 기준까지 추가됐는데 이 내용 모르고 계시다가는 생계에 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내용 시작하기 전에 우리 딸이 이렇게 열심히 알려주는데 구독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옆에 빨간색 구독이랑 종 모양 버튼 있는 거기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얼마 전 서울시청역 사고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65세만 되셔도 수시로 깐깐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택시기사님들은 당장 생애가 걱정이고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병원은커녕 마트도 못 가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100명 중 98명이 합격하던 쉬운 시험이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대부분이 탈락할 수 있는 아주 까다로운 시험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혈압, 시력, 순간 판단력까지. 사실 며칠 전에 저희 아버지도 이 소식 듣고 밤잠을 설치셨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사고 없이 운전하셨는데 이제는 혈압 때문에 운전을 못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분명 이 영상 보고 계신 다른 부모님들도 같은 심정이실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만 미리 잘 알아두시면 우리 부모님들 안전하게 운전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택시나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들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될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우리 엄빠, 아직도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특히 버스나 택시 운전하시는 부모님들 정말 존경스러워요. 매일 그 무거운 차량을 운전하시면서 승객들의 안전도 책임지시고 정말 쉽지 않으시죠? 우리 아버지도 40년간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요즘 들어 부모님 세대 운전자분들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특히 작년에 서울시청역에서 있었던 그 안타까운 사고 소식, 엄빠들도 들으셨죠? 그동안은 운전자격 검사가 좀 형식적이었다고 해요. 거의 100%에 가까운 분들이 합격하다 보니까 혹시나 실수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살펴보기가 어려웠죠. 마치 시험을 위한 시험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걱정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아셨는지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절대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일자리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수십 년간 쌓아오신 운전 경력과 노하우를 인정하면서도 조금 더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간 운전할 때 시력이나 반응 속도를 체크하는 새로운 방법이 생길 수도 있고 혹시 피로도가 쌓였을 때 이를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저도 부모님이 퇴직하시고 나서 경제적으로 힘드실까봐 많이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잘 만들어지면 우리 부모님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요. 정부에서 2월 20일부터 새로운 규정을 준비하고 있대요. 만 65세 이상이신 운수 종사자분들, 그러니까 버스나 택시,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한 새로운 자격검사 방법을 만들고 있어요. 4월 1일까지 40일 동안 이 새로운 규정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데요. 혹시 아이고, 또 무슨 규정이야 하고 걱정되시죠? 하지만 이건 작년 5월에 정부가 발표했던 교통사고 줄이기 계획의 연장선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더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우선 3월 12일까지 20일간 먼저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동안 자격검사가 좀 형식적이었잖아요. 이제는 정말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검사로 바꾸려고 한대요. 예를 들어 피로도를 체크하는 방법이라든지 시력이나 청력을 더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새로 생길 수 있어요. 혹시 이런 제도에 대해 의견 있으신 엄빠들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꼭 알려주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더 좋은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 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국토연구원에서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엄빠 나이대 운전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니까 정말 현실적인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60대 후반 운전자분들께 여쭤보니 42.5%가 75세 정도면 운전을 그만둬야겠다 하고 생각하신대요. 그리고 80세가 넘으면 거의 모든 분들이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엄마 아빠 혹시 비슷한 생각하고 계신가요? 근데 재미있는 건 사시는 지역에 따라 운전하시는 비율이 완전 다르대요.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100명 중 41명 정도가 매일 운전하시는데 지방에 계신 분들은 66명이나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서울은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많은데 시골에는 버스도 점점 줄어들고 차가 없으면 장 보러 가기도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 운전자분들이 얼마나 늘어날 것 같으세요? 올해는 498만 명인데 2040년이 되면 무려 1천만 명이 넘을 거래요. 엄청나죠? 지금 미국은 75세 넘으시면 고속도로나 밤에 운전하시는 걸 제한한대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규정은 없지만 대신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강릉에 사시는 심상용 어르신은 85세에 면허증을 반납하셨대요. 길도 잘 못 찾고 몸도 불편해져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하고 스스로 결정하신 거죠. 하지만 실제로 면허증 반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서울이 2.9%, 부산이 3.5% 정도, 특히 시골에 계신 분들은 더 걱정이 많으시죠. 면허증을 반납하면 오토바이도 못 타시게 되니까요.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럼 정부가 발표한 내용 먼저 알려드릴게요. 우선 운전자격 검사가 많이 바뀐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자격 검사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잖아요. 거의 모든 분들이 통과하셨는데 이제는 좀 달라진대요. 특히 시야각 검사나 길 찾기,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는 검사에서 2가지만 부족해도 탈락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부모님들, 이제는 6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셔야 한대요. 건강관리를 더 꼼꼼히 하라는 뜻이겠죠? 2025년부터는 더 크게 바뀐대요. 70세 넘으시면 신체검사만이 아니라 안전교육도 받으셔야 하고, 65세 넘으시면 면허증도 지금처럼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 다시 갱신하셔야 해요. 엄빠, 너무 걱정 마세요. 이건 우리 부모님들을 괴롭히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교통사고가 자꾸 늘어나서 안전을 위해 만든 거래요. 하지만 저도 알아요. 이렇게 갑자기 바뀌면 생계가 걱정되시죠? 정부에서도 이런 걱정 때문에 생계 지원 방안도 같이 준비하고 있대요. 자격검사에 통과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다른 일자리도 찾아주고, 은퇴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고 해요. 우리 엄빠,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병원에서 우선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운전하실 때 불편한 점 있으시면 메모해두셨다가 병원에서 상담받으세요. 세 번째, 혹시 면허갱신이 곧 다가오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럼 자격검사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사업용 차량 운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지금까지의 자격검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사실 지금까지는 검사가 있긴 했지만 너무 쉬웠다고 해요. 100명이 시험을 보면 무려 99명이 합격했대요. 그러다 보니 이런 시험이 있어도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는 제도가 많이 바뀐대요.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유지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해요. 신체 검사랑 인지력 검사를 모두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검사에 떨어지시면 운전 업무를 계속하실 수 없다고 해요. 우리 엄빠의 생계와 직접 연결된 거니까 잘 알아두셔야 해요. 그리고 검사 받는 주기도 달라져요. 65세부터 69세까지는 3년마다 한 번씩, 70세 넘으시면 매년 한 번씩 받으셔야 해요. 검사는 어떤 걸 보냐고요? 총 7가지를 본대요. 첫 번째, 시야각 검사. 두 번째, 도로 찾기 능력. 세 번째, 추적 복합 기능. 네 번째, 신호등 인식. 다섯 번째, 화살표 인식. 여섯 번째, 표지판 인식. 마지막, 복합 기능 검사. 이 중에서 2개만 부족해도 불합격이 된다고 하니까 꼼꼼히 준비하셔야 해요. 검사는 전국 19개 검사장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 엄빠 사시는 지역 근처에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엄빠, 너무 걱정 마세요. 택시나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선택권이 있으세요. 병원에서 받는 의료 적성 검사로 대체하실 수 있어요. 혈압, 시력, 악력, 인지 능력 같은 걸 검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준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 가까운 검사장 위치 미리 알아두기. 두 번째, 본인 나이에 맞는 검사 주기 체크하기. 세 번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기. 네 번째, 운전하실 때 불편한 점 있으면 메모해두기. 다섯 번째, 의료 적성 검사가 더 편하실 것 같다면 미리 병원 상담받기. 이번 변화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게 돕는 거예요.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건강도 챙기시고 더 안전한 운전 환경이 만들어질 거예요. 만약 부적합자로 판단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걱정 많이 하지 마세요. 바로 면허를 뺏기지 않아요. 엄빠가 이의제기도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도전해볼 기회도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2번째까지는 2주만 기다리면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는데요. 3번째부터는 한 달을 기다려야 해요. 이건 시험 문제만 외워서 통과하시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4번째 시험을 보실 때는 정말 꼼꼼하게 봐요. 그동안은 간단하게 봤다면 이제는 처음 운전면허 따시던 것처럼 꼼꼼하게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게 다 왜 이렇게 하냐고요? 단순히 시험 통과하려고 문제만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혈압이랑 당뇨 수치가 중요해졌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운전하시다가 혹시라도 어지러우시거나 힘드실까봐 미리미리 관리하자는 거예요. 우선 혈압은 120에 80이 가장 좋은데 혹시라도 높은 수치가 140이 넘으시면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예전에는 160까지는 괜찮다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일찍 관리를 시작하는 거죠.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당화혈색소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6.5%가 넘으시면 6개월마다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9% 미만이시면 운전은 하실 수 있어요. 다만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체크하자는 거예요. 아이고,
6개월마다 검사 받으러 가는 게 너무 귀찮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 엄빠의 건강도 지키고 안전운전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약도 잘 드시고 평소에 운동도 하시고 식사도 조심하시면 혈압이랑 당뇨 수치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럼 검사도 수월하게 통과하실 수 있겠죠? 예전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만 검사를 받으셨는데 이제는 전국에 있는 37개 병원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집 근처 병원에서도 가능하니까 훨씬 편해지셨죠? 근데 검사가 좀 더 꼼꼼해졌어요. 이제는 8가지나 되는 건강검사를 보신대요. 혈압도 재고, 혈당도 재고, 시력이랑 옆에서 보이는 시야도 검사해요. 거기다 기억력 같은 인지능력도 보고 똑바로 걸으실 수 있는지, 손의 힘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다 체크한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8가지 중에 딱 하나라도 통과 못하면 운전하기 어려우실 수 있다고 판단한대요. 그래서 예전보다 통과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셨어요. 마지막으로 비용 말씀드릴게요. 병원비가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이고 공단에 내는 판정 비용은 3천 원이에요. 더불어서 부정검사 방지 방안이 강화되었대요. 예전에는 건강검진 결과를 여기저기서 받아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공식적인 건강검진 기관에서 받은 것만 인정된대요. 국토교통부에서 미리 정해놓은 병원에서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병원에서 엉터리로 검사하다가 걸리면 그 병원은 더 이상 검사를 할 수 없게 된대요. 대충 받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전에는 검사 받고 6개월에서 1년 동안 유효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3개월에서 6개월로 줄어들었어요. 더 자주 검사를 받으셔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일 달라진 점, 이제는 검사 결과를 엄빠가 직접 가지고 가실 필요가 없어요. 병원에서 바로 교통안전공단으로 보낸대요. 이건 왜 그런 줄 아세요? 혹시라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숨기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검사 받으실 때 꼭 지정된 병원 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정부에서 엄빠들을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도 많이 준비하고 있대요. 전화 한 통이면 오는 공공택시도 있고 필요할 때 부르면 오는 마을버스 같은 것도 늘린대요. 그리고 혹시 운전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면허를 반납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스스로 반납하실 수 있게 여러 가지 혜택도 준비하고 있대요. 밤에는 운전 안 하기, 고속도로는 가지 않기 같은 조건을 걸어서 면허를 유지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엄빠들이 더 편하게 운전하실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제도들이 우리 부모님들께 도움이 될까요? 댓글로 엄빠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항상 도움되는 정보들 계속 알려드릴게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살포시 눌러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이 영상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의 든든한 비서, 엄빠 비서입니다.